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항공사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퇴사하겠다며 난리치던 델타항공의 스타 승무원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델타항공에서 수석 승무원 자리와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한국행 발령을 좌천이라 여기며 차라리 퇴사하겠다고 난리치던 그녀는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녀는 한국의 평범한 항공사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15년간 델타항공에서 근무한 시니어 승무원 사라 미첼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니어 승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오늘 아침 받은 예상치 못한 인사 발령 때문입니다. 사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늘도 평소처럼 JFK 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다음 비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석 퍼서 메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메리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인사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사라, 당신은 우리 델타의 자랑이에요. 특히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전문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인사팀장의 말투가 어쩐지 불길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의 대형 항공사와의 승무원 교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최적의 인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로 저를 보낸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라.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 최고의 승무원이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우리는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성장이 놀랍거든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설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제가 델타에서 일한 시간이요. 뉴욕의 생활, 제가 쌓아온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요? 혹시 거절할 수는 없나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연봉도 20% 인상됩니다. 게다가 1년 후에는 더 높은 포지션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시아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에게 너무 과한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기계처럼 똑같은 미소를 지어야 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일한다고요. 자유롭고 진취적인 미국의 항공사 문화와는 정반대죠. 엄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대. 저녁 식사 시간, 11살 딸 에밀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남편 마이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마이클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걱정됐으니까요. 다음 날 승무원 라운지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라, 들었어? 한국행이라며. 아니, 왜 하필 사라를, 그것도 아시아라니. 저런, 어쩌다가 그런 일이. 동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저를 동정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좌천이라도 당한 것처럼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이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 항공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최신식 항공기들, 세계 항공업계에서의 높은 평가, 완벽한 안전 기록.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제 불안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결정의 순간 저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거절하려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톰 부사장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라, 난 자네가 받아들일 줄 알았네. 자네같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무원은 처음이었거든. 도전이라고요? 제가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젊었을 때의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했었는데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축하해요, 사라. 한 달 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네요. 인사팀장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거리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면 이 모든 것들과 잠시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제 결정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내에서 마주친 한국 항공사 승무원들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헤어스타일, 정해진 틀에 박힌 듯한 미소. 앞으로 1년을 저렇게 일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미국 여객기 항공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 내의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느낀 건 의아함이었어요. 제가 수없이 거쳐 온 세계의 공항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미세스 미첼, 웰컴 투 인촌 에포트. 저는 김지연 수석입니다. 상견례를 위해 마중 나온 한국항공사의 수석 승무원이 또박또박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 씨, 피곤하실 텐데 먼저 숙소로 모실까요? 아니면 간단한 식사부터 하실래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한 미소로 물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어제까지 TV에서 보던 로봇 같은 한국 승무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긴장되네요. 바로 숙소로 가고 싶어요.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지연 씨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저도 작년에 델타에서 연수받을 때 많이 긴장했거든요. 차에 오르자마자 지연 씨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것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식단까지 준비해놨더군요. 내일부터 훈련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15년차 베테랑이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연 씨의 말투는 공손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항공사 훈련센터가 맞나요? 마치 NASA 훈련소에 온 것 같았거든요. 이쪽은 시뮬레이션 룸입니다. 안내를 맡은 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똑같은 크기의 기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좌석에 설치된 센서가 승객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체온, 심박수는 물론 불안 지수까지요. 이를 통해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죠.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델타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승객의 과거 탑승 이력, 선호도, 특이사항을 분석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안하죠. 점심시간, 다른 훈련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국어 이상을 구사했고 항공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미첼 씨, 델타에서는 기내식 알레르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한 훈련생의 질문에 제가 델타의 시스템을 설명하자 그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훈련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응급상황 대처 훈련이었는데 이건 마치 의대생들의 실습 같았습니다. 단순히 응급처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장비 사용법, 심리적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수준이 달랐어요. 미첼 씨, 괜찮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지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충격적이네요. 좋은 의미로요.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 봐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거 배울 거예요. 지연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첫날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충격받은 상태야.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편견이었어. 여기 너무 대단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문득 아침에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연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블릿으로 내일의 훈련 일정을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발령이 저주가 아닌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2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첫 실제 비행날이 밝았습니다. LA행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됐죠. 델타에서라면 자신만만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되더군요. 미첼 씨, 이건 승객 프로필이에요. 태블릿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지연 씨가 건넨 태블릿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객들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비행에서의 선호사항, 특이사항,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3회 승객님은 지난 비행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특별 제작된 쿠션을 준비해뒀습니다. 지연 씨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죠. 델타였다면 승객이 직접 요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을 정보들이에요.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태블릿이 진동했습니다. 7시 승객님의 움직임이 다른 승객들보다 많다고 하네요. 컨디션 체크가 필요해 보여요. 센서가 감지한 정보였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승객분이 살짝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으신가요? 뒤척이시는 것 같아
혹시 불편하신 사항이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승객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 사실 목이 좀 불편하네요. 어떻게 아셨죠? 따뜻한 차와 함께 기내에 구비된 목 케어 키트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승객의 감동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미첼 씨, 사디 승객님이 평소보다 와인을 많이 드시네요. 스트레스 수치도 높아요. 이번엔 다른 승무원의 알림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비즈니스 미팅으로 가는 길이었고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더군요. 혹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시나요? 저희 라운지에서 리허설해보시면 어떨까요? 비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다는 걸 승객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이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에요. 승객을 라운지로 안내하면서 문득 델타에서의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승객이 요청할 때만 반응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승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사 서비스였어요. 승객의 취향과 컨디션에 따라 완전히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구비 승객님은 평소 생선을 좋아하시지만 오늘은 혈압이 약간 높으세요. 저염식 옵션을 추천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한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20년째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편안한 비행은 처음이에요. 마치 제 개인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단순히 친절함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기술,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던 거죠. 비행을 마치고 브리핑룸에 모였을 때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미첼 씨, 오늘 비행은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게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구나 싶었죠. 솔직히 아시아 항공사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첨단 기술, 세련됨과 세계 인류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기존의 델타 항공에서 하는 것만 따라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 기준을 한참 뛰어넘었죠. 제 솔직한 대답에 지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기초 단계예요. 다음 달부터는 AI 예측 시스템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승객의 기분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갤럭시 링을 통해 승객의 기분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기술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국내 항공사와 제휴 협력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 델타의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 교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받은 승객들의 피드백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코멘트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았다는 평가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서비스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다. 이곳에서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순한 고객 응대가 아닌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된 예술이다. 문득 델타로 돌아가게 되면 이 경험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미 이곳의 서비스 철학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죠. 처음 월간 안전 교육 일정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좀 귀찮았습니다. 15년 동안 비행했고 이미 수십 번의 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뭘 더 배우겠나 싶었거든요. 미첼 씨, 오늘은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 지연 씨가 저를 안전교육센터의 새로운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뭐죠?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희 항공사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항공기의 모든 데이터가 이곳으로 모여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들의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진 상태, 기상 조건, 객실 내 산소 농도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었죠. 이 빨간 점은 뭐죠? 제가 가리킨 화면을 보며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LA행 비행기의 3번 좌석 벨트 센서에 미세한 오류가 감지됐어요. 이미 정비팀에 통보됐고 다음 착륙 때 즉시 점검할 예정이에요. 안전벨트 하나의 작은 이상까지 체크한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장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체크하는 곳이었어요. 모든 승무원은 비행 전후로 이 검사를 받아요. 피로도, 스트레스 지수, 심리 상태까지 체크하죠. 혹시 이게 의무인가요? 네. 기준치를 넘으면 비행이 제한됩니다. 아무리 베테랑 승무원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델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스케줄대로 비행을 했으니까요. 잠깐 이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제 이름 옆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어제 비행 후 수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감안해서 업무의 강도를 낮춰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이런 것까지 체크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승객의 안전은 승무원의 컨디션에서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비상상황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이건 제가 델타에서 받았던 어떤 훈련과도 달랐어요. 이 시스템은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승객들의 실제 패닉 상황, 연기 확산 속도, 심지어 기내 기압 변화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정말 실제 상황 같았습니다. 부여된 상황의 시나리오는 실제 현장 사고 사례들에서 변형된 사건들을 다뤘으며 동시에 패닉에 빠진 승객 역할을 하는 AI의 반응은 너무나 리얼했고 객실의 연기 또한 진짜 같았어요. 미첼 씨, 12시 승객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옆 좌석의 승객은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었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받은 평가는 충격적이었어요. 대응은 좋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더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프로토콜대로 했어요. 프로토콜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모든 비상 상황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1초라도 더 빨리 대처하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가 리포트를 다시 검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안전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던 거죠. 미첼 씨, 오늘은 피로도가 정상이네요.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아침 체크에서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제 일찍 잤거든요. 사실 더 배우고 싶어서요. 제 대답에 지연 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상 악화 시 대처 훈련을 해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요. 태블릿을 넘기며 다음 훈련 일정을 확인하는데 문득 델타에서 동료들에게 이런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됐습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과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전 교육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정기 노선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승무원들의 업무 방식이 낯설었어요. 수직적이고 엄격한 문화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미첼 씨, 이따가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출근길, 지연 씨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그냥 미첼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고민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난 지연 씨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의 서비스 매뉴얼을 개선하고 싶어요. 미첼 씨가 델타에서 경험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외국에서 파견 근무 나온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델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누구의 것이든 환영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는 저와 지연 씨를 포함한 여러 승무원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는 거였어요. 미첼 씨, 델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주니어 승무원의 질문에 제가 답하자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석 승무원이 주니어의 의견에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한 젊은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미첼 씨, 다음 주에 제가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맡게 됐어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치 동생이 언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델타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안한 분위기였죠. 다음날 비행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와인을 승객의 옷에 흘린 거예요. 델타였다면 아마 큰 질책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해 주었고 다른 승무원들도 재빨리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뉴얼을 개선해요. 미첼 씨의 실수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비난이 아닌 해결책을 찾는 이런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미첼 씨가 제안한 승객 응대 방식을 적용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제안을 실천해본 동료의 피드백에 뿌듯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매뉴얼에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수석 승무원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제 아이디어가 공식 매뉴얼에 반영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또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식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의무적인 자리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미첼 씨,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입맛에 맞나요? 솔직히 아직 적응 중이에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마치 가족 모임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배 승무원들이 후배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업무적인 조언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까지 함께 나누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미첼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지연 씨의 이 말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위계 질서나 수직 문화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곳에서 발견한 건 오히려 더 성숙한 형태의 팀워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 팀의 자연스러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태블릿으로 다음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팀과 함께하는 비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비행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탑승하는 전세기였죠. 델타에서도 VIP 승객을 많이 모셨지만 이날 제가 목격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미첼 씨, 이번 비행은 특별해요. 저희와 함께 리드하실 수 있을까요? 지연 씨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비행은 가장 경험 많은 현지 승무원이 담당하는 법이니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미첼 씨는 중동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잖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 시스템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브리핑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중동 문화와 예절에 대해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닌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깊이 있는 준비였습니다. 할랄 식사는 모두 확인되었나요? 네, 두바이에서 특별 케이터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체크했고요. 메카 방향 안내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제가 먼저 놀란 건 승무원들의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아랍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첼 씨, 15시 승객분이 특별한 요청을 하셨어요. 한 승무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는 사우디 커피를 드시고 싶어 하시네요. 태블릿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이 승객의 이전 비행 기록에 선호도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온도와 농도까지요.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저희는 모든 VIP 승객의 선호도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요. 어느 나라의 비행기를 타시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요. 비행 중간에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가 있었습니다. 델타였다면 단순히 안전벨트 사인을 켜고 기다렸겠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VIP 승객들의 불안도가 상승했습니다. 문화적 특성상 직접적인 안내보다는 간접적인 컴포트 케어가 필요해요. 승무원들은 즉시 부드러운 아랍 음악을 틀고 특별한 향의 핫타워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대응이었죠. 미첼 씨,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지연 씨가 칭찬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희의 일원이 되셨어요. 비행이 끝나고 받은 피드백은 놀라웠습니다. 왕족 수행원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특히 문화적 세심함에 대해 높이 평가했죠.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처음이에요. 다음 중동 노선도 꼭 이 항공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회식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비행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미첼 씨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배웠어요. 델타에서의 경험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죠. 지연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죠. 글로벌 서비스가 단순히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게 아니라 각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란 걸요. 다음 주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동맹 연례회의에서 우리 팀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표하게 된 거죠. 미첼 씨가 발표해 주셨으면 해요. 델타 출신이신 분이 이야기하시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서요.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곳의 서비스는 단순한 고객 만족을 넘어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발표날 세계 각국의 항공사 대표들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항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태블릿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비행의 승객 프로필이 떠 있었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야 진정한 글로벌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준 이곳에서 제 항공인으로서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상하지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델타 본사에서 온 복귀 제안이었어요. 수석 승무원 포지션과 연봉 인상안을 제시하면서요. 파견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했죠. 1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했던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좌천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미첼 씨, 들었어요? 델타에서 제안이 왔다면서요? 지연 씨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결정하기 어려우시겠어요. 더 좋은 조건이라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전 여기 남고 싶어요. 지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래요, 가족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긴 화상 통화를 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예상했어. 당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꼈거든. 이렇게 행복해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 남편의 지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 학교도 거기로 옮기면 안 돼. 1년 전에 제가 들었다면 믿지 못했을 대화였죠. 지연 씨,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니에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죠. 오후에 공식적으로 잔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축하드려요, 미첼 씨. 이제 정말 우리 식구가 되시는군요. 인사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작은 나라의 항공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항공의 미래라는 것을. 미첼 씨,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신입 승무원 교육도 맡아주셨으면 해요. 지연 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델타에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될 테죠.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보입니다. 1년 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새로운 터전이 되었네요.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웰컴 투 인촌 인터내셔널 에포트. 기내 방송을 하면서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편안한 곳을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낯선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새로운 항공 서비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커리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델타 항공의 사라 미첼 승무원님의 사연 감사하며 사연을 듣고 승무원님께 하고 싶은 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종합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